안녕하세요. 반도체 공정 1주입니다. 11주차 동안 저희가 했던 내용들에 대해 간략하게 발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주차에는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 결정을 했고요. 정확한 학술적인 내용에 대해서 탐구한 건 없었습니다. 2주차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정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2주차에는 반도체 8대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반도체 직접 회로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주 재료인 웨이퍼를 만드는 공정, 웨이퍼 표면에 실리콘 산화막을 형성해 트랜지스터의 기초를 만드는 산화 공정, 웨이퍼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놓는 포토 공정, 필요한 패턴 외에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식각하는 식각 공정, 방막을 만들고 반도체가 정기적 특성을 갖도록 하는 증착 및 이온 주입 공정, 반도체 회로에 금속선을 연결하는 금속 배선 공정, 정기적 특성 검사로 품질을 확인하는 EDS 공정,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는 형태로 포장하는 패키징 공정에 대해 공부를 했고, 이후에는 각각의 공정들에 대해 조금 더 깊게 공부하고자 하여 3주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2주차 공정에는 저희가 전공정, 후공정을 모두 다루면서 공부를 했고, 특히 이 식각과 디프지 증착 공정과 또 포토 공정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조사를 해보자라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 공정들에 대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3주차에 산화 공정에 필요한 기체들, CL이나 N2, H2가 산화 반응에서 어떤 화학 반응을 통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이런 실질적인 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드라이 옥시데이션과 웨트 옥시데이션 공정의 자세한 과정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먼저 CL은 모바일 아이오닉 차지를 중성화시켜주는 역할, N2와 H2는 인터페이스 트랩 차지를 중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성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또 산화 공정의 자세한 과정, 즉 웨이퍼 로딩, 램핑 업, 스테빌리제이션, 옥시데이션, 램핑 다운, 언로딩의 각각의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화 공정 장비 중 퍼니스와 RTP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것인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각각의 장비들과 장비의 구성 요소, 특징들에 대해 공부하며 산화 공정에 필요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퍼니스와 RTP의 각각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공부를 하며 저희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또한 지금 공정에 더 가까운 장비는 무엇인지 등 실질적인 면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4주차에는 방막 공정에 대해 공부를 하였는데요. 방막 공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앞으로 많은 공정에서 쓰일 플라즈마에 대한 지식을 먼저 습득하였습니다. 플라즈마는 이온화된 기체, 전자, 이온, 중성 기체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방법, 그 다음에 진유 플라즈마, 교류 플라즈마 등 플라즈마의 종류 등에 대해 공부를 하고 기본적인 플라즈마의 원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플라즈마는 여러 방법의 증착과 애칭 과정에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알아놓으면 추후에 공부할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플라즈마에 대한 공부 이후 방막 공정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CBD와 PCBG, HDPCBD, 그리고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ALD와 더 발전된 SALD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ALD는 원자 하나만큼의 두께를 가진 얇은 층을 증착할 때 사용되고 SALD도 아토믹 레이어 디포지션으로 하나의 층을 깔 때 사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ALD의 아주 큰 단점인 시간적인 제한에 대해서 벗어나서 SALD는 전구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웨이퍼를 이동시켜 ALD의 시간 문제를 극복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5주차에선 포토 공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노광 방법 중 컨트랙스, 프로맥식 프로젝션 원리에 대해 알아보았고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광원으로 DUV와 EUV, 특히 요즘은 왜 EUV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로 정확히 어떤 물질이 사용되고 언제 사용되고 시간 순서별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공부를 하였고 PR 코팅 방법인 스핀 코팅, 스프레이 코팅, 슬럿 코팅 등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스핀 코팅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6주차에선 애칭 공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애칭 방법에는 웹 애칭, 플라스마 애칭, 아이언 스퍼터링, 리액티브 아이언 애치 등이 있습니다. 먼저 웹 애칭은 애칭을 하고자 하는 물질에 따라 사용되는 용액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SiO2, 폴리실리콘, 실리콘 나이트라이트, 알루미늄 등의 물질을 식각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용액과 화학 반응식이 모두 다양하기 때문에 이 다양성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물질을 써서 정확히 식각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엔지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소견 중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플라즈마 애칭은 RF 익스테이션에 의해 발생한 가스 플라즈마를 웨이퍼를 담그는 방식입니다. 아이언 스퍼터링은 물리적인 방식으로 식각을 하는 것이고 RIE, 즉 리액티브 아이언 애칭은 화학적, 물리적 방법이 합쳐진 식각 방식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애칭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장단점을 공부하였으며 최근에는 어떤 애칭이 많이 쓰이고 이 애칭 과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이 왜 중요한지 어떤 조건 하에서 실행이 되어야 하는지까지 공부하였습니다. 7주차에는 확산, 이온주입, 배선 공정, CMP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확산 공정은 열을 이용해서 반도체의 불순물을 확산시키는 공정으로 프리 데포지션과 드라이빙 과정을 거치며 진행이 됩니다. 이온 주입 공정은 가스 상태에서 이온 주입기로 이온화를 진행하고 에너지 이온 빔으로 가속시켜 원하는 불순물의 양과 깊이만큼 웨이퍼 내부에 주입한 후 열 처리를 이용해 확산시키는 방식입니다. 이 확산 공정과 이온 주입 공정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확산은 넓은 범위를 한 번에 공정할 때 쓰고 이온 주입은 조금 더 정밀한 공정이 필요할 때 쓰인다는 쓰임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에서 어떤 확산이나 이온 주입을 사용해서 저희가 어, 그 웨이퍼 내부에 이온을 주입하는 불순물을 주입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후엔 배선 공정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요. 배선 공정은 메탈 라인을 이어주는 공정으로 특히 구리의 듀얼 다마신 공정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였습니다. CMP는 케미컬 메카니컬 폴리싱의 약자인데요. 화학적, 물리적인 방법으로 평탄화를 하는 작업으로 CMP를 할 때 사용되는 장비나 금속을 CMP의 화학적인 메커니즘과 함께 공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CMP는 팔대 공정이라고 저희가 배우진 않지만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요. 이 CMP가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공정의 순서에 대해서도 알아보려고 공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공정에 대해 공부를 끝낸 후 저희는 반도체의 단면 사진을 가지고 처음부터 어떻게 공정이 진행되었을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측에 있는 것은 인버터의 사진인데요. 저희는 이 인버터를 보면서 옥시데이션, 웰 포메이션, STI, 게이트 스트럭처, 소스 드레인 임플란테이션, 메탈 와이어링 같은 공정이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사용했을지 서로 조사를 해본 이후 토론을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공정들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을 할지에 대한 시각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데포지션이라고 하나의 공정 단계를 예시를 들더라도 그 공정이 지금 현재 산업에서는 어떠한 과정으로 발전되어서 어떻게 쓰이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하나의 막을 깔고 애칭을 할 때 이 막을 어떤 방법을 써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데포지션하고 어떻게 애칭을 할지 이 막은 왜 이 물질을 쓰였고 이 막이 주는 효과가 무엇인지 등에서도 공부를 하며 차근차근 짚어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10주차에는 모스펫의 발전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게이트와 채널이 한 면에서 만나는 플래널 펫의 구조부터 세 개의 면에서 만나는 핀펫, 그리고 삼성이 곧 적용시킬 네 개의 면에서 만나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 펫인 GAA 펫, 그리고 더 나가서 MBC 펫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각각의 특징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핀펫을 처음으로 발명하신 저희 나라에 계신 카이스트의 최한길 교수님의 논문을 하나 따와서 그 논문에서 핀펫이 발명되었던 원리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정기적인 특성들을 분석한 그래프를 하나씩 보면서 그 그래프를 분석하고 어떤 식으로 이런 그래프를 읽어야 되는지 CV 메소드, EOT 등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11주차에는 저희가 마지막 주차의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 공부를 하였습니다. DRAM과 NAND 플래시의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 조사를 하였는데, 먼저 DRAM은 한 개의 NMOS와 한 개의 캐퍼시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휘발성 메모리이기 때문에 데이터 유지를 위해 일정 시간마다 재생을 시켜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NAND 플래시는 비휘발성 메모리인 롬의 발전된 형태로 정기적인 데이터를 지우고 다시 기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DRAM과 NAND 플래시의 정기적인 특징, 그 다음에 이를 발현시키는 원리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저희는 반도체 공정에 대한 공부를 마무리하였습니다. 11주 동안 반도체 공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며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